학생 한 명 한 명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는 몇 강사로 활동 중이며 문학습 인성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인 마음으로 하는 공부, 원대학군 하나의 삶 등을 강의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로 설계 프로그램의 강의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전 시간 즐거우셨나요? 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춤을 춰보고 즐거웠는데요. 저희가 훈련 임원들이 그 훈련 오기 전에 입선인 분들을 정말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시라는 우사님의 특별 본부에 의해서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법을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그 인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을 보고 반갑습니다. 힘쓰네요, 네. 네,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지금 영산선악대학교 3학년 올라가기를 앞두고 있는 조여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강의는 원학습 인성교육에서도 핵심 그 부분을 차지하는 진로 탐색 강의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입니다. 네, 원학습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11개의 회기로 진행되고 이런 능력을 길러주고 결국에는 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로 탐색은 여기서 삶의 목적과 진로를 구체하는 능력과도 관계되어 있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는 강의이고요. 결국에는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역량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과 여러 가지 분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의 이렇게 상황과 비추어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할부모님들, 학조부모님들, 네, 우리 손녀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또 내생 준비를 위해 이렇게 자기 상황에 대조해보면서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정정 공부를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전달드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학습 인성교육 전체 프로그램을 그림으로 예를 들면 그려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향해 가는 길을 이렇게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차의 배터리, 전력에 해당하는 강의가 마음을 하는 공부고 우리는 이제 내비게이션, 원대한 꿈과 미래 준비라는 그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결국에는 원대한 꿈을 이룬 진로 탐색 하나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사막도 가르쳐주고 사안도 가르쳐주고 그 마음 공부, 온전 생각 취사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원학습 인성교육이 인성 역량과 학습 역량을 복합 증진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고력주의력 집중력을 바탕해서 인성 역량을 길러주고 학습 역량도 길러줘서 결국에는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진로 선택 역량을 증진시키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게 하는 역량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제가 공교롭 때도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성관리 강의를 해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잘 쓰는 것인지, 어떻게 경계를 대하면 마음을 멈추고 살피고 원래 마음으로 돌이켜서 이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왔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이 진로 문제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제가 청소년들이 불안한 마음을 마음 공부를 해서 잘 다스리고 이 불안함을 없애고 한다 하더라도 이 길을 제시해주고 어떻게 진로 탐색을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그 길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불안하고 그 문제의 연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법을 사회화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 사회국가 세계 전체를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보자 한다면 이렇게 이제 인성관리에 바탕을 해서 이렇게 진로 탐색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도 잘 배워서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를 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직접 지금 6년째인데요. 6년째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고 또 대학생 코칭 프로그램에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대학생까지 만나보면 진로 문제는 청소년들의 가장 핵심 고민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현재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그걸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근데 더 슬픈 것은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대학생들도 똑같이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문제를 어디에서도 지금 현 교육에서는 해결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원학습 인성교육 진로 탐색은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진로 탐색인데요. 과거 세상은 주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지배할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가 신분과 재력 등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분이 낮은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상의 주인은 어떻죠? 여기 네, 그래서 뭐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실전에도 이 내용 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이렇게 누워서 잠만 자면 그 주인 될 수 있겠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제가 청소년들에게 조금 전에 그랬어요. 저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그냥 학생으로 보지 않고 몇십 년 후에, 미래에 이 사회국가 세계를 인도해 나가고 운명을 결정짓는 지도자로 보고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이 강의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 가운데 누가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도 원대한 꿈과 이상으로 미리 준비하며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으로 우리 청소년들 혹은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어른들까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로 탐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원대한 꿈과 이상으로 미리 준비하자고 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가 지금은 왜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꿈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란 원래 imagination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지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해서 그려보고 만들어보는 그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은 지금 실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이걸 너무나 이루고 싶기 때문에 연구하게 만들고 그걸 반드시 실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꿈이란 엄청난 위대한 위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인류 역사상 모든 새로운 역사는 이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꿈은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요. 지금 청소년들에게 꿈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돈이요. 네, 지금은 청소년들이 현행 교육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꿈의 세계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꿈을 빼앗겼습니다. 이 이미지네이션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직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요, 공무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이 직업과 동의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다시 고쳐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그렇게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원학습 인성교육에서는 청소년들의 빼앗긴 꿈을 다시 찾아주자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의 꿈을 찾아주고 더 키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영상이 안 나와서 말씀으로 드리면, 이 영상이 우리 어르신들도,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 어릴 때 꿈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어릴 때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그때 이제 직업이라고 하면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릴 때 꿈하면 우리 어린이들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대통령도 있고요, 우주비행사도 있고, 뭐 발레리나도 있고, 뭐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 같이 공부하는 고1고 예비교무님은 우주정복이에요, 꿈이. 이렇게 어릴 때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요즘 꿈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고 물어보면 가장 높은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교사와 공무원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강남에서 이렇게 공학생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교사가 되고 싶대요. 이유는 무슨 연봉이 이렇고, 뭐 무슨 직업 시장이 이렇고, 어린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언제부터 이렇게 교사 공무원으로 획일화가 되었는가? 그게 아니라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는 아까 말했던 원래의 꿈이 없고요, 인성이 없고요, 학생들의 행복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것 중 하나, 원대학 인성교육 할 때 어떤 통계조사를 봤는데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고 고민되는 게 취업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청소년기에 그런 자각에 의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꿈하면 진짜 저는 이제 시골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현실도 모를 거예요.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세상 다 바꿀 수 있고, 꿈 얘기만 하면은 제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저를 살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꿈 없다. 꿈 없다. 내 꿈은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른데요? 저는 그 꿈이 싫은데요? 뭐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불안하고 막연해요. 나 무슨 일 하고 싶은지 몰라요. 혹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진로가 확실한지, 내가 확신이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에 종합적으로 보면 불확실하고 두렵고 불안한 이 가운데서 청소년들은 살아가고 있고 학업 부담에 계속 시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왜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데 계속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 안에 꿈이 있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고 그 꿈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추구하고 대학에 가고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성적이 꿈의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꿈의 그 올바른 정의를 다시 살펴봤는데요. 꿈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꿈의 특성을 알면 이 꿈을 더 키우고 가지기도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꿈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가장 네, 꿈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든 내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꿈이 내게 옮겨 붙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꿈은 마음의 불과도 같아서 큰 꿈을 가진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그 꿈이 샥 마음에 옮겨 붙고 혹은 악하고 삿된 꿈을 가진 사람 옆에 가면 그것이 또 샥 옮겨 붙어서 그게 내 꿈이 됩니다.
즉 꿈이라는 것은 옮겨붙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네, 영상 한 번 틀어주시겠어요? 이병주 아니요, 모든 꿈을 이거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에 아니요. 대한 대화는 아까 얘기 말한 것처럼 무엇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예습 시켜드리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보여드린 영상 오바마 영상인데요. 안 되나요? 아, 맞아요? 그럼 저 PPT 띄워주세요. 네, 제가 준비 미숙으로 이렇게 방송사고가 나는데요. 이 영상도 이제 말씀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나 오바마 대통령의 배경을 알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 누가 봐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2번 이혼하셨고 인종차별.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미국 문학을 전공했지만 그때만 해도 버스에서도 흑인은 백인과 앉을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거의 동물처럼 취급받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시달렸고 마약, 술에 빠져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라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그 불가능함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거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꿈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그 꿈은 마틴 루터 킹 목사 아세요? I have a dream 아시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전 세계 인류가 동등하게 대접받는, 그러니까 흑인도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고귀한 존재로서 인정받는 그런 평등한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치다가 총살을 당해서 죽었죠. 근데 어린 오바마 대통령은 그 사람을 보면서 꿈을 키웁니다. 꿈을 키웠고 그 꿈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옮겨붙어서 그게 오바마 대통령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누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꿈은 옮겨붙는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학습 인성교육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냥 다른 사람 얘기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실천해서 그 거짓없는 진실로 전달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의 얘기도 자주 들려줍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역시도 생각해보면 꿈이 옮겨붙은 것이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전 전남 구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논이 있었고요. 지리산이 있는, 섬진강이 있는 그런 시골 마을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왜 이 세상에는 슬픈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왜 할머니들은 항상 이렇게 찡그리고 있을까? 여기 훈련 오신 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왜 할머니들은 항상 찡그리고 계실까? 그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해도 왜 이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나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컸으니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공부하다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세상이 있었냐면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괴롭히고 빼앗고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제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울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잘 사는 나라는 조금만 떼서 못 사는 나라 도와주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고 내가 세계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유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설득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결국에는 전 세계를
행복한 세계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제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준비를 해옵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제 친구들과 함께 미래 사회를 움직인 세 사람이라는 이제 모임을 만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이 세계 정세 있잖아요.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꿈을 준비를 해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가 이제 미국에서 가서 공부도 하겠다. 사실 영국에 가고 싶었는데 영어 공부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영어를 진짜 못했거든요. 저희 언니가 맨날 놀리고 그랬는데 영어 공부도 너무 신이 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문과를 왔습니다. 그래서 영문과에 와서 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에 와서 제 모든 사상과 제 모든 경험과 제 모든 생각, 체계를 뒤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제 인생의 멘토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 꿈이 가장 큰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만 쭉쭉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멘토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이랬는데 이 파라고에 있는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최영돈 교수님 처음 배웠을 때가 이제 원남 청년회였었는데 병 들어가는 이 사회국가 세계를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거듭 살려내야 한다. 그러기로 하면 나 자신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안으로 하나, 밖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 모든 게 흔들립니다. 더 큰 꿈이 있다는 걸 알았고 최영도 교수님의 우사님의 마음의 불이 저에게 옮겨오는 걸 느꼈습니다. 가장 옮겨붙었던 순간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원학습 인성교육 OT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단일, 수산일 모든 일을 이렇게 다 함께 하시면서 과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 눈앞에서 쓰러지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원불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이제 모두가 주위에서 병원 가셔야 된다고 빨리 응급실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막 말렸어요. 이렇게 더 가시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우사님께서는 우리 멘티들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멘티들을 꼭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이렇게 막 하시면서 이제 그 몸을 이끌고 들어가시는데 그때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꿈에 옮겨붙은 거예요. 내가 저분이 하시려는 모든 일을 도와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의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데 제가 장산종사님을 언제 처음 모시게 됐냐면 그때 경주 한양고에 제가 익산에서 경주까지 차로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어떤 어르신인지 몰랐습니다. 원배기도 몰랐고요. 인자하신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훈련에 가보니까 막 그 마음 공부로 사람 마음을 그렇게 살려주려고 하시는데 그때 80세가 넘으셔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 몸을 이끌고 입선인 한 명 한 명을 그 딸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살려주시는 모습에 제가 그때 원불교도 모르지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 길에 이제 그 장사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제가 이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나봐요. 근데 휴게소에서 그거 어떻게 아셨는지 휴게소에서 제 손을 이끌고 가셔서 호두과자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아셨다고 제 마음에 불이 붙은 거를 알아주셨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장사님께서 제가 총부에서 찾아뵈었을 때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대산종사님께서 열반 한 달 전에 나에게 마음공부 대혁명이 하나가 남았다. 마음공부 대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하셨다. 나는 그게 내가 대산종사님께 받은 최후의 법문이라 생각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도 불이 확 옮겨붙습니다. 그래서 제 그때부터의 화두는 마음공부 대혁명이 되었어요. 무엇이 마음공부 대혁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사님 설법을 듣고 이번에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마음에 불 붙으신 거. 여기 보이신 분들은 마음에 불이 붙으신 분들이에요. 아, 보이세요? 아, 네. 저와 마음이 같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린이고 청소년이고 뭐 모스크바고 미국이고 뭐 대학원이고 할 거 없이 그 불붙은 마음으로 가서 어린이에게도 하고 청소년 대학생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 한번 꾸어볼래? 내가 먼저 할 테니 너도 같이 하자. 하나의 세계 개척해보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로 탐색이란 이렇게 이제 인생을 항해에 비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요. 진로 탐색이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는 게 보람되고 가치 있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직업이 있고 그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과 적성과 실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원학습 인성교육의 특징적인 진로 탐색은 동사형 꿈이에요. 꿈 너머의 꿈을 가르쳐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청소년들의 꿈의 세계는 꿈 이퀄 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면 어떻게 되죠? 교사가 되면 나는 꿈을 잃었기 때문에 꿈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너머에 꿈이 더 있다. 더 큰 꿈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면 동사형 꿈이다 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라고 하는 명사형 꿈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내가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싶다. 내가 학생들의 마음을 온통 살려내고 싶다 라는 동사형으로 바꾼 것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직업이 바뀌었죠. 저의 직업 탐색은 바뀌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원래 제가 갖고 싶었던 직업은 원래 국제외교관이었죠. 지금은 직업이 무엇일까요? 직업은 예비 전문 출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직업이 바뀌게 되었을까? 그 직업을 수정하는 게 가능했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사형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내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동사형 꿈이었는데 스승님을 만나서 더 큰 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고통에 빠진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낙원 세상 하나의 세계를 내가 개척해 보겠다 라는 동사형 꿈으로 더 확장이 되니까 이제는 이 꿈을 달성하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수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진사님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으로도 이 꿈을 실현하고 계시고 우사님께서는 교수님이신데도 그러고 계시고 보타원님께서는 교무님으로서 이 꿈을 향해 가시고 계시죠. 근데 저는 스승님께서 전문 출신을 하라고 하셔서 네, 예비 전문 출신 그 중에서 택을 한 거죠. 사실은 더 다양한 직업군을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동사형 꿈이 있었다. 그래서 원학습 인성교육에서는 나만의 동사형 꿈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내 동사형 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없을 것 같잖아요. 다 있습니다. 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진실된 꿈들이 학생들의 마음에 다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적어보게 해서 그게 이제 동사형 꿈이 되게 하는데요. 학생들에 따라서 그 기존의 교육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꿈 찾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제 멘티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서울에서 했을 때.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직업에서 분명히 이 친구가 선생님을 하고 싶은 배경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을 보게 하지 않고 그 기저에 있는 그 마음을 보게 해줍니다. 너 선생님은 왜 되고 싶은 건데? 이렇게 하면 학생이 이제 안정적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제 동사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또 택하는 건데요. 뭐 경영하고 리드하는 거를 이제 꿈으로 삼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직업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있겠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긍심을 주고 싶다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내적 창의성을 발휘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 이런 거는 디자인 아티스트, 셰프 정현진 교수님이 셰프에서 전문 출신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죠. 동사형 꿈을 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진로 선택을 할 때 이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다
그때는 이 현재 직업군 중에는 대폭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대거 사라지게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는 그 직업을 택할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유행을 따라가는 교사 공부도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미래에 성공할 직업을 선택한다. 동사형품의 바탕에서. 그래서 이 세상은 대소유의 이치로 변해가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눈이 떠져야 그것에 맞게 이제 진로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미래에 각광받을지도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른들을 위해서 그 동사형품과 직업을 내가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창의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품성, 도전성, 도전을 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해요. 정전마음공부 새 삶에 다 도전이잖아요. 이 사회에 우리 이런데도의 교법을 확산시켜보겠다. 큰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품성이 요구되고 분투 노력, 그래서 목적한 바를 지극한 노력으로 정성으로 이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 아까 imagination에서 그치지 않고 realization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라고 했을 때 꿈을 향한 내가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을 발견해서 제거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생각해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네,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꿈의 인테리어를 조성하는, 내가 꿈을 더 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꿈의 방해 요소. 저는 국제 외교관이 되고 싶었잖아요. 근데 방해 요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첫째, 제가 너무너무 꼴짝이에 살아가지고, 시골 꼴짝이에 살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없어요. 아니, 가끔 등산하는 외국인들 좀 있지만 없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해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도 많이 읽고 이제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국제 외교관이 되려면 여러 가지 출장을 다녀야 되는데 제가 건강이 너무 나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너무 큰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영어를 못했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이제 놀림받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게 너무 큰 방해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제거를 했죠. 그 다음에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인도 스스로 찾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원래는 더 좋은 워크시트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요.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제 스스로의 장점,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제 스스로의 장점, 이제 대인관계를 맺는 것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국제적인 감각도 필요하고, 동지도 필요하고, 같이 꿈을 향해 나가고 동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찾아본 거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돌아보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리고 꿈의 인테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여기 안에 꾸미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꿈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정연이 책상을 이렇게 정리를 안 해놓으면 공부를 바로 열심히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상도 정리하고 부모님과 이제 사이도 좋게 하고,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 그 시골에서 꿈을 추구해 나가기 너무 힘드니까 정보 얻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미래사회를 움직이는 새 사람이라는 글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환경을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환경에서 꿈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는 너무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 방해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 캠프 같은 걸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어떤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대체적인 예고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건데, 제 꿈의 인테리어 중 절정은 세탁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시베선방 새삼에서 공부할 때, 그때 제일 이제 우사님께서 강조를 하셨던 게, 너희들이 제가 청년일 때는 새삼의 수도인의 일과도 안 지키고 수행도 열심히 안 하고 일기도 안 쓰고 하면서 영산대에 들어가면은
출가에 차별이 없고 모두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이 먼저 예비교육자들처럼 수도에 전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과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보셨듯이 저희들이 일을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막 맨날 이렇게 출장 다니고 맨날 이렇게 뭐 새삼 어린이막 공교육, 원학스 인성교육, 원대학 인성교육, 뭐 훈주훈련, 뭐 시민선방, 원학청년회 다 하는데 그 가운데에도 일과를 지키면서도 제 공부까지 잘해야 했던 겁니다.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것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때 기숙사에 살았는데 선을 할 공간이 없어요. 영산산업대학교에서는 대각점에서 이렇게 뒤에서 졸면 막 체크하고 선을 잘하게 해주는 환경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공부할 때는 그런 환경이 없었습니다. 제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좌선하고 있으면은 룸메이트가 자다가 깨가지고 이렇게 귀신 본 줄 알고 진짜예요. 귀신 본 줄 알고 하니까 거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에서도 해보고 기숙사 계단에서도 해보고 옥상에서도 해보고 근데 다 이렇게 너무 막 공기도 탁하고 안 좋은 거예요.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가 찾았던 게 세탁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부터 세탁실에서 그 새벽에 별이 떠요. 통유리인데 그 별이 뜨거든요. 그 뜬 별을 보면서 거기에 걸터 앉아있는데 좌선을 합니다. 그 스승님 말씀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그래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꿈을 향해 갈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다. 어떻게 내가 부모님처럼 수도를 해? 내가 어떻게 재생세를 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느꼈습니다. 스승님께서 시켰을 때 내가 어떻게든 이걸 이뤄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에는 주어진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 내가 그 환경을 내 꿈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 혹은 이제 진로 선택을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자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대학생까지 갔는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수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방황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린이 때부터 이걸 가르쳐줘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비비역비비 그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제 멘티가 잠이 많아요. 잠이 많은데 나는 잠이 많은 사람이다가 제 멘티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너 잠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쌤, 저 맨날 3시에 일어나는데요? 오후 3시에 일어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넌 잠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인가요? 저는 잠이 없는 사람인가요? 저는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그것도 아니다. 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순간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 순간에 아니야! 하고 어떤 모든 규정들을 날려버리면 나는 그 순간에 잠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잠이 적은 사람, 잠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비비역비비를 가르쳐줍니다. 무엇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파도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제일 무섭다. 근데 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서 원대한 진로 탐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고정된 것이 아닌데 내가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 환경을 탓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상적이고 내 수준보다 조금 높지만 과감하게 나 자신을 바꾸어서 원대한 꿈으로 나아가 볼 것인가 선택을 하게 합니다. 모두가 이 길로 가지만 너는 이 길로 가겠느냐 하면 우리 캠프에 온 청소년들은 다 이 길로 간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네, 그래서 원대한 꿈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왜냐? 미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업 선택은 천종만종이에요. 근데 3가지로 대별을 해보면 자기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은 유지를 시켜줘야 그 직업으로 야외에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이익을 주는 직업이 있고 이 세상에 해를 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직업은 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자기의 삶을 유지시켜주면서도 이 세상에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 탐색을 하자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이루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직업 간의 일대 변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위공관자성, 공을 위하는 데서 도리어 자기를 이룬다는 이 원리를 철저히 자각하게 해서 자신만을 위한 직업관에서 자신과 사회국가 세계 전체를 위한 직업관으로 이 직업관을 일대 변환을 시켜줘야, 교육을 시켜줘야 청소년들이 이걸 자각하고 이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실천해서 그 거짓없는 진실을 전달해야죠. 근데 이게 다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업 선택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나만을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 직업을 선택하는 관, 내 마음에 달린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재생회사를 하려고 마음먹은 그 마음으로 공무원을 하면 그 사람은 세계사업을 하는 것이고, 나만을 위한 마음으로 공무원을 하면 자기만을 위한 직업을 선택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직업관이 있는데, 첫째, 세상의 이로움은 조금만 생각하고, 아예 안 생각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세상의 이로움은 조금만 생각하고 나를 많이 이롭게 하려는 관점이 있다. 두 번째 관점은 나의 이로움은 조금만 생각하고 세상을 많이 이롭게 하려는 관점이 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직업관의 결과. 나만을 위했더니 내가 쪼그라들어서 그 원하는 바를 결국엔 이루지 못하고, 두 번째 직업관의 결과. 세상을 많이 유익하려고 했더니 세상을 위한 즉 도리어 자기를 이루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직업관의 결과에 의해서, 이 직업관의 결과를 자각하게 해서 학생들이 나의 이름은 조금 생각하고 세상을 많이 이롭게 하려는 그 직업관을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공반자성, 나만을 위한 즉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전체를 위한 즉 도리어 자기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청년들, 여기 학부모님들, 어르신들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자 했을 때, 혹은 내가 독도령을 가꾸고자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더니 내가 발전이 있고 내가 이만큼 성장을 이루게 되신 것이잖아요. 그게 증명이 된다. 그래서 그 증명된 결과를 박은원 교우님께서 내일 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주는 것은, 이거는 주로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건데요. 나는 나의 삶에 가장 유익을 주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직장은 그 직장을 가장 유익 주는 사람을 선택하려 한다. 모순이 존재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했을 때 직장과 사회의 요구를 최대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고, 능력을 갖추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고 갖고 가자. 미래를 준비하자. 어떻게 하냐면, 직장은 어떻게든 자기 직장을 발전시켜주고 그 직장을 정말 위대한 직장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구하지만, 나는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고 여가 시간 얼마나 있고 연봉 얼마나 되고 이거를 따지기 때문에 직업 선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이 일대 변환이 필요하다. 그 직장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해서 그것을 갖추고 준비하고자 노력한다. 제가 전해복 교우님 있잖아요, 총괄. 정말 감동받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전해복 교우님이,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해봤는데요. 전 직장 바꾸는 게, 전해복 교우님이 어느 날 나 회사 옮길래 하더니 다음날 회사 옮겼어 하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취업하는 게 되게 쉬운 건 줄 알았어요, 그분을 보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음을 쓰시는 걸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IQVIA라는 회사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요. 사장이 이제 전 사원에게 나한테 원하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적어와라 이렇게 했대요. 모두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휴직 시간 많이 주고, 휴가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주고, 이렇게 나에게 이로운 거를 주라고 했겠잖아요. 전해복 교우님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저희들이 하는 이 일이 인류를 위하고 세계를 위한 일이 되도록
직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입장에서 이 사장님이 그래서 이런 사원이 있다고, 전 회사에 한 명 있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도 자기 직장을 이 신약 개발 회사가 위대한 회사로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 사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성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꿈 너머의 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싸우고 심지어 트럭으로 85명을 길거리에서 죽이기도 합니다. 혹은 이거 아까도 학생들에게 말해줬는데 그 밧줄 자른 거 기억나시죠? 혹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백린탄을 쏘아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까 대종사님 말씀하셨듯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관련 없이 수많은 어떤 헤게모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내 마음에 울타리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에 울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울이 있습니다. 울이 반이라는 울, 새살매라는 울, 원불교라는 울, 영산대라는 울. 저희 익산 교민들은 좀 경쟁하는 것 같아요. 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울을 짓는 데서 마음의 간격이 나옵니다. 간격에서 차별과 반목이 나와서 그 차별과 반목에서 아까와 같은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우리 같이 작은 집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종의 울, 종교의 울, 민족의 울, 지역의 울, 학교의 울, 가족의 울, 나라의 울. 여러 가지 울에 쌓여서 작은 집에서 작은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이라는 것은 경계를 이렇게 그려서 안과 밖을 나누고 그걸 서로 차별하는 그 마음을 울이라고 합니다. 원래 울이 없는 큰 세상인데, 이 세상이 원래 나의 큰 집인데 내가 울을 지음에 따라서 나는 작은 집에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서 모든 울을 벗어버리고 전체를 위해서 살겠다 다짐하면 이 세상이 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량은 전 우주 속에서 이 한 곳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공부는 전 세계를 위한 공부가 되는 것이고, 내 직장은 전 세계를 위한 사업을 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에 갇혀서 발생하는 세계를 바로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 밖으로 모든 울을 넘은 한 사람의 큰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나 하나가 모든 울을 넘어서 하나로 살면 이 세상이 모두 울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울을 넘어선 큰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꿈의 바탕에서 진로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의 울이 어디까지인지 적어보면 또 달라요. 나 울 없죠? 했는데 적어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워크시트도 해서 울을 넓혀보는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는 작은 집에 울타리를 지어놓으면 우리 가족, 나, 내 친한 친구 이런 한정된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받죠. 그런데 그 울을 모두 넘어버리면, 울타리를 넘어버리면 이 세상이 나의 집이 되고, 그러면 나는 나의 집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주인의 자기 이름 쓰라고 하면 다 적어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붙여놓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집만이 내 집이야, 내가 속한 곳만이 내 집이야 하고 나와 내 가족만이 나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원학생 인문교육에서는 그 모든 울을 넘어버리고 자신과 자신을 포함해서 사회국가 세계 전체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모두가 나의 큰 나, 이 세상이 나의 큰 집이 되는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학업을 하고 연구에 열중하고 많은 결과를 내면 국가사회 발전에 도움은 주지만 인류의 새 문명 역사를 장을 열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류 새 문명 역사의 장을 열 것인가? 무엇이 새 문명 세계를 열 것인가? 조그맣게 우리 사회 좀 좋게 하자, 이게 아니라 새 문명을 만들어서 새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청소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어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벗어나서 자신과 사회국가 세계 전체를 위한 삶을 살게 하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키면 가능하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해룡고등학교에서요. 토론도 많이 시켜요. 그래서 너네 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왜 굿투 그레이스로 살아야 돼? 왜 위대한 삶 살아야 할까요? 왜 물을 넘어서 하나로 살아야 할까요? 빈곤무지 질병으로 병든 이 세상 이대로 놔둬서 될 것인가요? 이렇게 토론을 시키면 학생들이 다 자각에서 바탕한 소중한 대답들을 해요. 왜 이 세상을 그대로 놓아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 깨달음을 바탕해서 그 길을 찾아갑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갖고 싶은 직업 갖기 위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생각해본 적 없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지만 원대학 인성교육에서는 자신과 사회국가 세계를 책임지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 주인이 되고자 해서 공부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공부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원대한 꿈과 이상을 가진 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마지막 화두를 남겨드리고 영상 하나를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빈곤무지 질병이 극심한 이 세상, 불평등이 극심한 이 세상, 상급 원망 반목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둬서 될 것인가? 나와 내 가족만을 나라고 생각하는 우레같은 나, 작은 나, 불신 어리석은 낙태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이대로 놔둬서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비전 선언문이라고 해서 자기의 원대한 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를 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해룡고등학교 이병주 김태일 학생입니다. 이병주,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무엇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언을 하려면 이 세상을 편견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편견은 내 마음에 오류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편견으로 인해 내 마음의 노래 범위는 더러 커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싫다는 것과 계속 거리를 두려면 남는 것은 좀 후다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지만 편견 없이 이 세상을 이해하고 후회만 태도로 살아간다면 모두가 하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돌아가며 사는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그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제 작품부터 시작해서 점점 제 마음의 오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하라고 제가 할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을 싫어하는 행동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공감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원대한 꿈 비전 선언문 1회 1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영향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주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아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욕심,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욕심들,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레 내가 열심히 해야 어떠한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나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발전 선생님들처럼 큰 배를 사봅시다. 문화는 나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합니다. 모두 자기만의 큰 배를 만들어 봅시다. 저 또한 그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이렇게 꿈을 찾아가는 이제 과정을 보셨어요. 네. 실제로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다시 찾아줘야 한다. 꿈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옮겨붙는 것이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위공반자성의 원리로 전체를 위한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의를 넘어 이 세상을 내 집 삼으려는 꿈이 원대한 꿈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대한 꿈과 예산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원대